인분을 에너지원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는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한 대학 연구진이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만들어서 공개했는데요. 윤동주 화장실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왜 그런지 맞춰보시죠.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마련된 육각형 구조의 화장실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배출한 인분 양만큼 즉석에서 돈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화장실입니다. 보통 같으면 버려지는 대변이 화폐로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새롭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비밀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양변기에서 시작됩니다. 양변기에는 건조기와 분쇄 장치가 설치돼 대변을 30분 만에 가루로 만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환기시설이 작동돼 악취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조된 인분은 미생물 반응과 화학작용을 거쳐 난방연료와 바이오 디젤로 전환됩니다. 바뀐 에너지만큼 돈으로 환산해 준다는 아이디어인데 성인 하루 배출량을 고려하면 3,000원 정도입니다. 버리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심지어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화장실을 쓰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 때문에. 이 화장실이 윤동주 화장실이란 이름을 얻은 이유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This toilet. 인분 최근 개봉한 설리, 허드슨강의 기적이란 영화를 보면 여객기가 불시착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승객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들은 이보다 더 강압적인 태도로 명령하듯이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러 건의 여객기 사고에서 나타나는 승객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승무원이 긴박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침착하지 못했다거나 우왕좌왕했다고 느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승무원들은 왜 그렇게 행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승무원이 비상 상황에서 차분하게 존댓말로 탈출을 유도할 때와 매우 긴박하게 반말로 명령하듯이 탈출을 유도할 때 어떤 차이가 벌어지는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충격 방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을 앞 좌석에 붙여서 비행기 충돌 시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세인 건데요. 만약 맨 앞좌석이나 비즈니스석에 앉았다면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다리 아래로 팔을 감싸줘야 합니다. 벨트 풀어주세요. 잠시만 앉아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전행 기장입니다. 탈출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비트스 캡틴, 이벤트. 탈출하겠습니다. 지금 막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약 1분 44초가 소요됐는데요. 미 연방항공청은 여객기 사고에서 모든 승객이 90초 안에 탈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승객이 훨씬 더 많고 혼란스러운 실제 상황이었다면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엔 항공사의 매뉴얼대로 탈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입니다. 탈출하십시오. 매우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막 밀면서 탈출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걸린 시간을 보니까 약 1분 11초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분들이 침착하게 존댓말로 탈출을 안내했을 때보다 약 30초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일단 처음에 훈련을 할 때에는 승무원분들이 되게 침착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딱히 비상 상황이라고 느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명령어조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구나. 내가 승무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내 생명의 위협이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여객기 사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승객들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짐을 챙기느라 비상 탈출이 늦어지는 건데요. 문제는 누군가 짐을 챙기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행 기장입니다. 탈출하십시오. 짐을 챙기겠습니다. 지금 막 탈출이 성공했습니다. 걸린 시간이 약 2분 2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짐을 챙기지 않고 매뉴얼대로 탈출했을 때보다 약 50초가 더 소요된 셈입니다. 골든타임이 날아간 것은 물론 승객들이 챙긴 이런 수화물로 인한 2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승객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짐을 모두 버리시고요. 두 번째, 스파이크가 박힌 신발이나 하이힐을 모두 벗고 세 번째, 객실 승무원들의 탈출 지휘에 정확히 따라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전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모습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과 제도 보완도 시급하지만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이 50대 여성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일이 많은데 아찔한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우회전하는 동시에 뒤 차량이 같이 우회전하면서 저의 왼쪽 부분을 부딪혔죠. 그래서 저도 한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보호자 287명을 조사해봤더니 102명, 35%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는 건 물론 자동차나 걸어다니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도 꽤 일어났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 통로로 다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전체 사고 가운데 44%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행자 도로가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뒤다보고 이것만 누르고 와서 그 보니 가까이 보니까 와서 자기네가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왜 차도를 당기지 인도를 당기냐. 보행자들 역시 전동 휠체어가 상당히 빠르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시속 6km, 독일은 보행자와 같은 속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기준조차 없습니다. 보도를 이용할 때 현재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보행이 힘든 노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애용하는 전동 휠체어. 하지만 더 안전해야 할 이들 전동 보장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사고로 출동한 사례를 보면
도로의 턱이나 장애물에 걸려 일어난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서 있는 입간판 같은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너무 고속으로 운행한 나머지 정지를 제대로 못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동 휠체어를 몰고 차도를 달리다가 큰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로를 이동하다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전동 휠체어 이용자 10명 중 4명꼴로 사고를 경험했고 보행로 이용 시보다 차도나 자전거 도로 이용 시 사고가 더 많이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조사 결과 보도 외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노면이 더 안정적이어서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이유로는 장애물이 적어서 덜 혼잡해서 등이 있었습니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입간판 등 장애물이 많아 전동 휠체어가 지나가기 쉽지 않고 전동 휠체어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이용자 본인은 물론 다른 보행자들까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가 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도로로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합니다. 또 전동 휠체어를 몰고 보행자 도로를 달릴 때에도 정속 운전을 하셔야 시설물이나 다른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보행자들이 상당히 빠르다고 느낄 정도로 가속으로 달려가는 전동 휠체어도 많이 있고 이런 전동 휠체어 가속 운전은 추돌 충돌 사고는 물론 전복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애자나 노약자들의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는 사고 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동 휠체어도 과속은 사고를 부릅니다. TBS 손원일입니다. 지체 장애인들에겐 버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는 이들의 발이나 다름없는데요. 고장은 잦은데 고칠 곳이 마땅치 않고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유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외출에 나선 2급 지체장애인 강상훈 씨.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인도턱이 높아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리하는 데다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하고요. 2, 3일도 걸리고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판매업체는 영세에 지방에 수리센터가 아예 없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수리센터는 일손이 너무 모자랍니다. 하루에 요청 건수가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3, 4, 5, 6급 같은 경우에는 지원 체제가 안 돼 있어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수리비도 부담입니다. 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예산 차이가 커 혜택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비용 관계도 그렇고 부속 관계도 그러고 뭐 비싸고 못 나간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실제 전북 지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고칠 수 있는 곳은 8곳밖에 없습니다. 수리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군산과 순창 2곳에 불과합니다. 시군에 일임을 해줬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외출하는 장애인은 전국에 8만 명이 넘지만 이동을 가로막는 벽은 아직도 높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지난 2010 네, 요즘 도로나 인도를 달리는 전동 휠체어 자주 눈에 띕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주로 타는데 보급 대수가 크게 늘면서 작동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 전동 휠체어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동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76살 A씨를 태운 전동 휠체어가 아파트 20층에서 추락한 것은 어제 오전 7시쯤입니다.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문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A씨는 50m 높이에서 추락해 결국 숨졌습니다. 20층에서 70대 그 노인분이 전동 휠체어와 같이 추락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A씨는 불과 한 달 전 전동 휠체어를 구입했고 작동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보입니다.
형이 아마 그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전후 좌우로 이렇게 좀 조작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그 이제 출입문을 이제 충격하게 됐어. 지난 5월에도 전동 휠체어를 탄 30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문틈에 끼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과 노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던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휠체어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전용 교육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용자가 설명서를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조작법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가 약 10만 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조종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또는 교육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국의 전동 휠체어 보급 대수는 무려 10만여 대. 하지만 관련 교육이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난달 18일 1호선 대방역에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하려다 휠체어가 뒤집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차와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과 높이차가 컸던 탓입니다. 내리는 그 플랫폼이 더 높았어요. 지하철이 낮고 앞바퀴는 올라갔는데 뒷바퀴에서는 못 올라가고 튕겨서 뒤로 자빠져서 이제 한 바퀴 굴러서 이제 지하철 안에 바닥에 제가 머리를 박고. 지체장애 1급인 김선영 씨는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를 다쳐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방역 측이 오히려 자신을 탓했다고 주장합니다. 올 때 내릴 때 전화를 하시지. 전화하면 경사로 갖고 가는데 전화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내릴 때 그래 다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느 역에서는 정말 그 턱이 높고 뭐 간격이 넓다는 걸 다 정보를 다 알 수 없고.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사고라는 입장입니다. 단차가 넓은지 그런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실 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 거죠. 코레일은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유발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운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이번 사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메워지지 않는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한 뼘의 간격. 오늘도 수많은 장애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전동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TBS 양다희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에 1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전동 보장구는 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속도 제한이나 안전 규정이 없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체장애 1급인 전상실 씨는 차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도의 폭이 좁거나 혼잡하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발을 밟을 경우도 있고요. 앞서가는 분의 뒤꿈치를 좀 건드릴 때도 종종 있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고를 낸다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비켜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3명 중 1명이 안전사고를 경험했는데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 경험률이 14.7%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노면이 더 안정적이고 장애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해 보도환경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이용한다고 해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속도 제한이나 안전 관련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보장구 파손이나 부상 관련 보상책이 없어 안전규정 마련과 함께 보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지난 22일 한 60대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갑작스런 폭우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물에 닿으면 멈춰버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지나던 60대 장애인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전동 휠체어가 물에 닿아 작동을 멈추자 불어나는 물을 피하지 못한 채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가장 위치가 낮은 그 모터 부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합선이 되고 또 작동이 멈추는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배터리 등 운행에 필수적인 주요 부품이 지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배터리는 방수가 되지 않아 물에 닿으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전동 휠체어 수리 건수는 비가 온 다음 날 2배가량 폭증하는 등 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리가 소나기 온 다음 날 배 이상 늘어요. 수리가. 왜냐면 우리 핸드폰 빠지면 핸드폰 못 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비를 맞으면 이 완전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푸는 장치도 뒤편에 위치해 있어 지체장애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전동 휠체어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사회적 약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이 부분도 더욱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광주 전남 천여 명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비 오는 날만 되면 위태로운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 모은 돈 8천만 원을 도둑맞았습니다. 번듯한 집 하나 장만하겠다는 꿈을 안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자신이 고용한 일꾼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연거푸 담배를 피우며 눈치를 살핍니다. 드라이버로 나무 창살을 부수더니 방 안에 있던 비닐봉지를 잽싸게 꺼내 달아납니다. 수표와 현금 8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65살 남호 씨가 이 소를 키우며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일 끝내고 나와서 볼게. 아니 문이 완전히 작살나버더라고. 그래서 그때 문이 부서져버린 순간에 여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붙잡고 보니 범인은 일당을 받고 나 씨의 일을 돕던 48살 우모 씨였습니다. 술 취 상태에서는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뭐 훔치자 이런 생각이 막 들어버리더라고요. 주인이 1,000원짜리 한 장도 은행에 안 맡기고 자물쇠를 채워 방 안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도둑질한 겁니다. 이 신고를 못하게 하도록 자동차 열쇠에다가 휴대전화까지 훔쳐서 집 근처에 있는 수풀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도난당한 나 씨는 얼마나 화가 나고 원통했는지 전동 휠체어를 1km나 끌고 와서 주유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간지를 몰랐다,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울면서 악을 쓰고 울면서 하니까 그 주유소 직원들이 신고를 해줬어요. 나 씨가 비록 몸은 불편한 영세민이지만 번듯한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세민으로 사는 게 한이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에서 죽어나가는 게 자기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누구도 못 믿고 은행이나 주변 가족, 지인들 아무도 못 믿고. 우 씨는 수표를 뺀 현금 5천만 원 가운데 술값으로 겨우 26만 원만 쓰고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22일이었죠. 국지성 호우로 인해 광주천에서 물이 넘쳐 탈출하지 못해 장애인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이 참변은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유독 비가 오는 날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 휠체어 사고가 평소의 2~3배는 증가합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전동 휠체어의 심장 역할을 하는 모터가 바닥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면에서 전동 휠체어의 모터까지의 거리는 2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물에 닿은 모터는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비가 왔을 때는 안 타고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소나기 왔을 때 그때 타고 다니다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 22일 국지성 호우로 광주천에 물이 넘치자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탈출하지 못해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 장애인 단체 등은 이 참변은 예방 가능했던 인재라며 안타까워합니다. 침수에 의한 사고, 그다음에 물이 튀겨서 오작동을 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평상시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어쩌면 어제 같은 불행한 사건이 예견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광주시로 향했습니다.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배수가 잘 안 되는 광주천의 정비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시민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단 말인가. 이번 이 사건은 천재지변이 아닌 일방이 가능했던 인재다. 이것은 비단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문제만이 아닌 광주 시민 모두의 안전에 관한 일로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다.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만 광주 전남에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의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CMB 뉴스 김재화입니다. 오빠는 전자랜드야. 장애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그러나 정작 장애인 화장실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거 수동 휠체어 규격에 맞춰 정해진 장애인 화장실 면적 기준이 전동 휠체어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라는데요. 자세한 사연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엔 성공했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휠체어 방향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을 닫거나 변기에 앉기 위해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지만 적잖이 애를 먹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전동 휠체어 크기에 맞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기준 탓이 큽니다. 수동 휠체어 크기에 맞춰 폭 1.4m를 최소 기준으로 정한 10년 전 시행규칙이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의 활동 반경은 이보다 큰 1.8m에 달해 화장실 폭이 넉넉하게 2m는 돼야 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나 경사로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장애인용 화장실은 예외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난 2014년 기준 11만 2천 명,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도 26만 명에 이릅니다. 또 정부의 복지 확대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1만 명에 가까운 장애인에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고 있는 법 기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탁상 행정 탓에 장애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편의시설을 사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동 자체가 불편하다면 더욱 어려운데요. 장애인들이 논현역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입니다. 곳곳에 에스컬레이터 같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겐 불편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지하 2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해 다시 지상까지 한 번 더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화장실이 있는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데만 좋기 20분 정도는 걸립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까운 화장실을 못 가고 불편한 리프트를 타야 되는데 리프트도 고장날 때도 있고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장애인의 화장실 갈 권리 찾기 측면에서 지하 1층을 지나도록 엘리베이터에 출입구를 신설하거나 지하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지 1년. 도시철도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 관계자들의 점검이 한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 취재가 시작되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담당자 얘기가 저희가 지하 2층에 간이 화장실 설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토목처 직원이랑 이제 다른 부서 직원이랑 해서 오늘 현장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증 장애인 단체는 이달 중순께 열리는 서울 정책 박람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CNN 뉴스 지역부입니다. Hi Mina, how was your concert yesterday? It was a lot of fun. 장애인 화장실은 10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 붙어 있는 안내문입니다. 정작 10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물건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서동의 20층짜리 상가 건물. 1, 2층에 상점과 병원 등 편의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 건물 마트에 온 이종만 씨는 1층 화장실을 찾았지만 그곳엔 장애인 화장실은 10층에라는 안내만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이동했지만 장애인 화장실 앞엔 재활용 쌓여 있어 접근조차 힘듭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길에다가 현행법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하나 이상 설치하면 된다고 규정할 뿐 개수와 위치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서울 방이동의 또 다른 빌딩도 마찬가지. 1층 카페 옆에 화장실이 있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4층입니다. 불편하죠. 참을 수가 없어. 장애인 화장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지. 있으라 많아. 될 수 있으면 아래층에다 해주는 게 좋죠.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은 더 열악합니다. 종로구청의 화장실은 청소도구 때문에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렵고 문고리는 고장나 안에서 잠글 수 없습니다. 강동구청의 화장실도 변기옆 손잡이에 대걸레를 세워뒀습니다. 현재 법률이 개정된 것이 98년이기 때문에 이제 시행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죠.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정해야 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공건물에 대해선 기존 법규보다 엄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건물은 이 규제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계단이 높아 주민들의 접근이 힘들었던 노원구 한천교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섰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 공릉동과 월계동을 연결하는 한천교. 지난 1992년 개통된 이래 중랑천을 잇는 오작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계단 탓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다리를 건너는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 경사로로 올라다니니까 불편하죠.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 한천교에 엘리베이터가 개통했습니다. 노원구가 12~3억 원을 들여 20인승짜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주변 경관을 살필 수 있는 관통형으로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이 넓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자전거를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한 4억이 소요되어 있으며 그 엘리베이터가 풀 전량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타시면은 경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통식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환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됨으로 해서 그런 힘들지 않고 여기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한편 노원구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지역의 모든 보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파손 상태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NN 뉴스 박순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번을 타야 하는 이동수단인데 이런 사고 소식을 접하면 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1년에 2만 5천 대씩이나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급증하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 더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집중 취재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사고입니다. 15층에서 갑자기 멈춘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탈출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39층에 충돌합니다. 검사했죠. 그래 하니까 여기 문제가 있다. 보수를 했는데 이제 사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2층으로 추락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갈수록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부분 문이 안 열려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갇힌 사고로 구조된 사람만 2만 1,000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비상벨을 누르고 전문가의 구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올해 초 50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것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증가 추세로 10년 전만 해도 한 해 50명이 못 됐지만 2006년부터는 해마다 100명이 넘습니다. 특별 안전점검을 갖다가 매년 분기별로 수시로 이제 실시해가지고 노후 승강기라든가 불법 승강기라든가 또 다중이용 시설 승강기에 대해서 이제 시설 이 관리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해 2만 5천 대의 승강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는 1만 7천 대, 전남에는 1만 3천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문에 끼었는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 떠서 다행이지만 애기나 만약에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며칠째 여러 번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를 탔던 주민이 아파트 통로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도 수리를 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KBC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48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 방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으아 하는 비명소리 들리고 쿵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정 씨는 12층에서 문이 열리자 내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중심을 잃고 통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되게 하잖아. 근데 자연스럽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 문은 열렸는데 이 사람이 발길이 훅 꺼지니까 밑에 떨어진 것이.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이미 4월 전부터 고장으로 여러 번 수리업체가 다녀갔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수리업체가 한 차례 점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장이 나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2,552건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130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KBC 정희진입니다. 고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무섭고 반대로는 화가 나겠죠. 단속을 해봤더니 이런 엘리베이터가 전국에 200대가 넘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 운행정지 판정을 받은 엘리베이터가 불법 운행되고 있는지 당국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원도 꺼져 있고 운행정지 명령서도 잘 붙어 있습니다. 사진 찍고 버튼을 누르고 5분 만에 점검 마무리. 몇 시간 뒤 취재진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운행정지 명령서는 흰 종이로 가려져 있고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립니다. 단속을 비웃듯 엘리베이터는 태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거 보고 며칠 정도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걸어도 돼요. 잠깐 이제 붙여주는데 그 다음에 가린 다음에 운행해서. 엘리베이터 불법 운행이 비단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한 달간 전국 16,000여 대를 불시 점검했더니 불법 운행 엘리베이터 234대가 적발됐습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버젓이 운행된 겁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에서 52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경기도 47대, 서울은 37대로 나타났습니다.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에 대해 매년 불시에 일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적발된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불법 운행 점검 대상 엘리베이터 수를 대폭 늘리고 불시 점검도 상시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지하철 타려던 시민 3명이 2시간 가까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수리업체가 현장까지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업체의 사무실 위치는 현장과 5분 거리였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승강기는 멈춰 있고 유리창 밖으로는 콘크리트 벽만 보입니다. 50대 남성부터 70대 후반의 노인까지 아침에 지하철을 타려던 시민 3명이 무려 1시간 50분 가까이 꼼짝 못하고 승강기에 갇혔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죠. 비상벨 눌렀더니 연무실에서는 좀만 기다려라. 119에다가 신고를 해라. 그래서 혹시 또 119 신고 저희가 직접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곧바로 119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승강기에 비상구가 없어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승강기를 수리해야 할 유지관리업체는 1시간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뒤늦게 현장에 와서도 구조까지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영무실에선 안내판을 설치했고 엘리베이터 업체는 부랴부랴 수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은 사고가 난 주염역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마두역에 있었습니다. 지하철로 5분 거리를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린 셈입니다. 안 맞을 때는 같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승강기 관리 위탁을 맡긴 코레일 측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애꿎은 승객들은 휴일 아침부터 승강기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사망 사고까지 난 승강기의 명확한 원인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운영한다. 이런 승강기가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입니다. 승강기를 기다리는 남성들. 문이 열려 안으로 들어갔지만 실제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고 2명이 승강기 통로 5m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기계적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사고 원인은 한 달째 조사 중입니다. 이 승강기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보름 만에 이렇게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에는 다른 승강기 3대가 더 있지만 승강기 안전공단은 사고 승강기에 대해 지난 3일 수시검사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있단 말이죠. 사고가 발생이 되면 또 수시검사를 또 공갈을 해야 돼요.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이상 없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하는 거지. 하지만 해당 승강기는 사고 일주일 전 정밀검사에서도 조건부 합격한 상태였습니다. 승강기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재가동 여부도 몰랐습니다. 검사 합격하면은 통보 규정이 없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재운행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승강기가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다시 운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폭염에도 에어컨을 뺏겨 고생했던 아파트 경비원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보름 이상 방치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갈등 사태가 애꿎은 경비원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한 동에만 1층에서 10층까지 총 110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2대 가운데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난 1일 고장났는데도 보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10층에 사는데 너무 불편해서 노인네들이 많이 살아요. 하나가 고장나서 문을 완전히 갇혀있어요. 아니 왜 빨리 고치지 못해나. 달래때요 불편해져. 입주민들이 모아둔 관리비가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쓰도록 승인해줄 대표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동대표 3명을 새로 뽑았지만 학력 위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대표자 권한을 얻지 못했습니다. 쓰라고 했어요. 그럼 의결해서 돈 쓰라고. 절차를 밟아서. 돈 지출하는 거는 동의해서 쓰라고. 하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자 대표 승인 없이는 수리비로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이런 거 갖고 저한테 이렇게 과태를 맞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걸 또 고칠 수 있겠어요? 지난 여름 경비실에 임의로 에어컨을 달아줬다가 새 동대표에게 고발당해 과태료까지 물게 된 마당에 또다시 임의로 관리비를 쓸 순 없다는 것. 의결권 없는 새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간 감정 싸움에 애꿎은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침수 피해가 난 충북 청주 아파트에서는 이 찜통더위에 주민들이 25층 아파트를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째인데요. 부품을 교체할 비용이 없어서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25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 앞에 열풍기가 놓여 있고 문이 열린 곳에선 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폭우 때 잠겼던 지하 기계실은 물이 빠졌지만 엘리베이터는 5일째 가동을 멈췄습니다. 입주민들은 고층까지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지금 진짜 너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내려가기가 무서워요. 저는 지금 이 아파트 주민들처럼 계단으로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 비상계단 안은 찜통으로 변해서 쉬엄쉬엄 올라와도 이렇게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주민들이 생고생하는 이유는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비용이 없어서입니다. 아파트 입주 1년이 안 돼 장기 수선 충당금이 하나도 없다 보니 부품을 사는 대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처지.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원구청이 복구자금 지원 요청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탄원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오셔서 피해 상황이 어떤가 보고. 물에 잠겼던 청주의 또 다른 아파트도 나흘간 전기와 수도가 끊겨 입주민들이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참다 못해 주민들이 부실한 하수관리 책임을 물어 청주시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하는 등 침수 피해와 부실한 대응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출입문이 열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30대 한 명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일주일 전에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상가 입구입니다. 남자 3명이 엘리베이터를 잡으려 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던 한 남자가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2명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 한 피해자들은 바로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승강기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허공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근데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와장창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119 경찰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사고로 30살 A씨가 숨지고 B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친구를 숙박업소에 데려다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 승강기 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사고가 난 엘리베이터는 지난 12일 승강기 안전공단의 안전점검을 받았고 보완을 거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인지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을 돕기 위한 승강기가 관리 부실 때문에 손끼임 사고의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희 기자입니다. 어린이나 고령자, 장애우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쓰는 육교 승강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강기 문이 닫힐 때 신체 일부가 끼이면 자동으로 감지돼 열려야 하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승강기가 조사 대상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손이 끼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이 끼어서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아들도 놀라서 제가 이제 막 피가 떨어지니까 막 소리 지르고 엘리베이터 문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힘이. 일반 아파트 승강기랑 틀리게. 이처럼 승강기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비상호출 버튼이 먹통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침 사고 발생할 경우에 비상호출 버튼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육교 승강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입니다. 인분을 에너지원으로 바꾸고